리얼 시사 버라이어티 쇼 울퉁 쇼!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리얼 시사 버라이어티 쇼 울퉁 쇼. 박수. 예. 네, 오늘 게스트가 또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아유, 예. 나는 게스트 나오는 날 왜 이렇게 좋지? 뭐가 이렇게 좋아? 아니 뭔가 우리끼리 하다가 아까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네, 지금. 게스트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는 또 제가 게스트 섭외할 때 인맥과 친분을 항상 활용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네, 오늘은 또 저와의 인맥과 친분이 있는 분을 또 섭외를 했습니다. 예. 인맥과 친분이 없는 사람을 저번 주에 섭외를 했더니 그 청년비례 대표들이 펑크 내고 막 이런. 아직도 원한이 잊혀지지 않았어.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연극하시는 분이에요. 연극 배우예요? 예, 아니요, 배우는 아니고 배우. 세상에 제작입니다. 제작? 네, 그것도? 배우급이 아니라 대표입니다. 극단에. 예, 네. 연극. 실제로 뵙기 또 처음입니다. 네, 문화창작 집단 나래 대표 최현 씨 소개드립니다. 와. 네, 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짧게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말고 뭐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현입니다. 예. 네. 예. 오늘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예. 빨간 티에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라고 새겨진 이야. 티셔츠를 예. 또 입고 나오셨어요. 예. 멋있어요. 반달이라고 옆에 보니까 네. 건달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사람을 반달이라고 반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 예. 맞춘 것처럼 어떻게 빨간색을 빨간색을 맞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앉고 싶어가지고 제가 왜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인데요. 집에서 편하게 네. 반도체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메시지가 그래도 예, 제가 저희 저번 작품이 그 삼성 반도체에서 백혈병. 예, 백혈병 그 지금 모티브로 한 그 황유미님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반올림 단체 분들이 관객으로 오시고 또 친분을 쌓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감사의 뜻으로 티셔츠를 주셨는데 예. 오늘 또 이게 의미 있는 자리니까 제가 사실 이거는 오다가 생각이 나서 많이 낡았어요 티셔츠가. 오다가 생각이 나서 이게 붉은 티셔츠에 새겨진 글씨가 많이 달았습니다. 예. 예,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많이 입었구나. 그래도 예. 결코 그 의미는 닳지 않았죠. 예. 연극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본인이 소개를 잘 이렇게 자세히 안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 문화창작 집단 날 연극으로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집단입니다. 멋있다. 예, 그리고 민중의 소리에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맹봉학 명모학 선생님. 예, 맹보항 선생님도 이 문화창작집단 날에 연극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지요. 주연으로 이야. 주연으로 그렇습니다. 출연하신 적이 있고 날은 계속 이렇게 지금 요새 연극 얘기하면은 뭐 다 연극 대학로 연극 1, 2, 3위 다 무슨 벗는 연극 그래요? 코미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날만큼은 음. 사회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극단이죠. 예, 제가 맞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 아주 예. 근데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남한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이 신자유주의가 몰아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회 문제를 가지고 말이야. 예? 연극을 하는데 한 번 보러 간 적이 없으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배고플 것 같아. 아니 사실 우리가 그냥 연극이라고 해도 배고프다고 글쎄. 많이들 그러시는데 더 걱정이 네. 되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을 해서 했으면은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그렇겠습니다. 날과 제가 일목요연하게 예. 배운 여자답게 소개는 했지만 예. 사회 연극과 뭐 극단 날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같은 거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장황하게 장황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편집하면서 예, 장황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창작집단 날이고요. 예. 2004년도에 창단을 해서 2005년도에 초연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창작극으로만 총 9편 그리고 외국 공연 또 안 하는 거죠? 예. 창작극으로. 예, 창작극으로만 오. 9편 하고 공연 횟수로는 11회, 와. 11번의 공연을 한 극단이고요. 날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날 좀 봐요. 예, 칼날의 날. 예, 그렇습니다. 읽어보셨군요. 칼날의 날 그리고 데이 그 느낌이 좀 와서. 그리고 데이 그러니까 여명의 날이란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날것의 날이란 날것. 의미도 있습니다. 네, 우리랑 울퉁불퉁 쇼라 이게 간지가 맞는 분이에요. 네, 맞아. 제가 좋아하는 단어 느낌 다 들어가 있는데 의미가. 네, 저 추잼님은 날밖에 없는 가리고. 날것 우리는 그대로. 날마다 반가운 사람들이고 날. 날것 그대로를 너무 좋다. 좋아하는 울퉁불퉁 쇼와 잘 맞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 예, 계속 그런 작업을 계속 그 9편의 공연이 다 그런 거였죠. 예, 그리고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연극계에서는 그 2005년, 6년이라고 하면은 6년, 예, 7년 이러면은 그 시간 동안 9편이나 공연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말이 11회지 연극은 한 회가 몇 달씩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사회주의래. 사회 문제에 대한 사실 사회주의적인 얘기도 많이 해. 예. 그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한 연극 뭐 이런 걸 어떻게 예, 하고 있는지 예. 하게 되었는지. 예. 사실 저희 주체로 이제 처음 시작한 그 인원들은 저희 이제는 극작이제 연출이신 분이 저희 친형님이시고 저는 사실 연극 쪽에서는 배우를 안 하지만 본 업은 배우입니다. 네. 배우 같으세요? 예, 근데 배고픈 어떻게 보면 연극보다 더 배고픈 독립 영화로 시작을 해서 뭐 상업 영화는 몇 편 못했습니다만 그런 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요. 먼저 저희 형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형님은 저희 집안이 연출 최철 씨. 연출이자 극작이신 최철 선생님. 쓰고 연출하시는. 예. 동생분이 대표고 네. 형님이 오히려 연출을.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형제끼리 다 해먹는다 예, 그런 거지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대표가 식스맨이고 뭐든지 다 합니다 대표가. 그렇죠. 예. 아시는군요. 말이 대표지.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그 회사 기업의 오너가 저처럼 일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뒤치다거리 다 해준 엄마? 그렇죠. 그래야 될 텐데. 엄마. 예, 말만 대표고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은 원래 신학을 전공하셨고요. 카톨릭에서 신학을 전공하셔서 신부가 그렇습니다. 신부가 되시기 전에 옷을 벗으시고 천연염색을 하시다가 사실 천연염색. 천연염색. 염색. 천연염색을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화 쪽에 관심이 많았고 형은 연극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연극을 하면서 또 고등학교 때 사회에 대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또 연극으로 하다가 대학은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되려고 하다가 뭐 해방 신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학이 되면은 취업을 위장 취업, 위장 취업도 하시고 한마디로 운동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조용한 운동권이었다가 조용한 운동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조용한 운동권. 자생적 운동권이었다가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방황을 하더라고요. 예, 정말 어렵게 방황을 하던 차에 저는 계속 전공을 하고 있었고요. 연기를.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연극을 시작을 했고 전공을 하게 됐고 근데 전공을 하면서 은사님을 만났는데 서울예대를 가신 거죠? 서울예대를 가셨고 서울예대 은사님께서 형한테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네가 아는 얘기를 해라 작가로서. 그래서 형이 아는 얘기가 관심 있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예, 그렇죠. 사회적인 이야기기에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고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그냥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긴 했으나 뭐 이론적이거나 그런 건 잘 몰랐거든요. 한마디로 꼰은 아니었다.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부채 의식이 있었죠.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 예, 그렇죠.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함께 그냥 연기 됐습니다. 자체가 좋으셨군요. 그러면 원래는 영화를 하시고 연기 자체를 좋아하시는. 근데 저희 집안 대대로 좀 사연이 있는 집안이라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사실 사회주의자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 저는 뭐 동물이나 식물 혹은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좀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들이 극단 날에서 다룬 지금까지 문제들이
뭐 반도체 예. 가장 예. 반도체 소녀로 히트를 많이 쳤죠. 예. 그 삼성 반도체 문제랑 예. 또 쌍용차 문제도 요새 예. 이번에 다루고 예, 있고 예. 또 그 전에는 뭘 다뤘죠? 그 전에는 바로 그 반도체 소녀와 이 지금 작품 중간에 나르키소스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나르키소스. 예. 그거는 자본이 지배하는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지배하는 가까운 미래에 출산조차도 그 자본이 자본의 통제하는. 지배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멋진 통제하는 신세계네. 통제하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매트릭스나 그런 것처럼 S사에 삼성은 무조건 아니 S사. 그딴 나래 연극을 보면 삼성을 진짜 많이 까요. 뭐 그런 작품이었고 네. 반도체 소녀 전에는 그 용산 참사와 네. 그런 어떤 사법부의 그런 부조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했었고 그 전에는 뭐 노동 혹은 이제 그런 노동 쪽이나 혹은 사회의 그런 소외계층들을 다루는 작품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이번엔 시계 1 예. 그런 작품을 또 지금 오픈런 하고 있죠. 예. 아니, 오픈런이 아니지. 지금 공연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첫 공연인데 예. 이렇게 말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예, 그렇죠. 어떤 지금 잘, 뭐 네, 예, 음악인이 만약에 게스트로 나왔으면 음악을 막 해주면은 아 이런 음악이야 이렇게 알겠는데 연극은 안 본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3월 12일 날 민중의 소리에서 취재를 했어요. 지금 그래요? 공연 중인 예. 시계 1 이 연극을 예, 그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화면 준비됐나요? 예. 예, PD님 같이 한번 보시죠. 예. 거꾸로 가는 시계, 토침만 무한 반복으로 째깍거리는 시계, 그리고 멈춰진 시계가 표시하고 상징하는 시간 속으로 넘나드는 통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날 믿고 따르는 분의 동지 말고 500명 동지들의 생사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느낄 만큼 절박했어. 옥새 파업 시작하고 솔직히 지금도 그랬던 날 후회하진 않아. 박기석, 네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래도. 미영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럴수록 네 마음이 자꾸 멀리 도망가. 시간을 줘. 강한 눈 올려다보는 천장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하루하루의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움을 가로질러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술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죠. 그럴듯한 명분의 이름표를 달고 서로의 심장을 겨눴던 촉구를 알아보고선 다들 화들짝 놀라 눈을 감고 마구 쏘아대고 있어. 그 총알이 죽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꿈꾸는 이의 머리를 겨눈 그 총에 방아쇠를 당겨야만 끝나는 마지막 장면의 연출을. 예, 뭐 아, 일단 뭐 여러 저희 가지 쪽에서는 이게 잘 예.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께는 잘 보였는데 생방송청취자분께는 하여튼 이런 식의 연극입니다. 예. 그 시계 1이라는 연극이 시계 왜 제목이 시계예요? 그 시계의 의미의 그러니까 시계란 거에 이제는 시계란 기계, 네. 시계란 기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좀 속된 말을 쓰자면 삘이 꽂혀서 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속된 말 매우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된 말 굉장히 좋아요. 시계란 기계는 그 네. 시각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거든요. 네. 근데 시각은 또 사람의 생명과 그런 목숨을 그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시계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살기도 하고 또 명품 시계다 뭐다 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이제 시계의 속성과 자본주의,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시계의 속성과 자본주의를 유비를 해서 그 작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우시죠. 좀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예. 물어보고 싶었어요. 딴 방송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지. 예, 하다가 이제는 진짜 안 고친다. 예, 하다가 설명을 근데 되게 철학적이고 뭐 형이상학적인데 실제로 이렇습니까? 연극을 봐도?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 형이상학적이진 않은데 네. 실제로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네. 반도체 소녀를 봤거든요. 네. 그 실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날이니까 아무래도 날 것 그대일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실 예. 적에는 굉장히 철학적이야. 예. 많이 배운 티를. 절대 자, 그렇지 어쨌든 않고요. 시계라는 연극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 1, 그 1950년에 한국 전쟁 당시에 억울하게 죽임 당한 예술가 얘기를 합니다. 예. 아유. 두 번째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식구들의 시간을 또 보여줍니다. 이거 진짜 날 것 그대로네. 네. 세 번째는 술 얘기를 합니다. 술 얘기. 술? 예. 술 먹는 얘기. 이 극단 날이요. 연극을 보면요. 술을 많이 마셔요. 반도체 소녀를 보면은 중간에 교수님이랑 여자애랑 술을 먹다가 술을 계속 마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술을 먹는데 소주를 먹으면서 교수님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 기억을 하시는군요. 제가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연극의 매니아입니다. 예. 대학로에 살고 있었을 때는 1년에 30편 이상 연극을 봤어요. 그리고 연극을 한 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를 다 외워요, 제가. 아유, 천재네. 유리 가면 진짜 나무의 마음을 배워라. 연극을 본 적이 없어서 참. 네.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연극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날이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해요? 정말 사회적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계몽적이다. 개몽적이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사회 문제를 좀 홍보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걸로 도구적으로 연극이 일종의 도구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림적으로 보자면. 예. 네.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연극을 전공하다 보니까 연극을 처음 배울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극의 3요소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요. 연극의 3요소가 무대, 네? 배우, 배우? 관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는 뭐 연극의 3요소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무대 배우 관객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객이 뭐 사실 뭐 모든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 뭐 관객, 청중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연극도 관객이 그냥 와서 그냥 뭐 돈 주고 보고 그냥 단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관객이 주 요소기 때문에 그 관객분들이 그냥 공연을 보시는 거, 저희가 사실 뭐 극작 연출의 의도가 있고 저희 팀의 또 의도가 있지만 관객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셔도 그거는 관객분 나름대로의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시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연극이고 계속 연극이란 말을 강조해 주시고 만약에 다가오신 게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관객분들의 원인이 아니라 저희 팀의 원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대사로도 하는 장면이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형님께서 이제 쓰신. 그쵸. 쓰는 것도. 예, 쓰는 대본도 거는 형님이 쓰시는 거죠. 대본은 형님이 쓰시는데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형제다 보니까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예, 이런저런 지금은 얘기를 하고. 직접 연기는 안 하시고요? 저요. 예. 저는 연극 쪽에서는 연기를 안 하고요. 매체 쪽, 그러니까 독립 영화나 뭐 드라마, 영화 쪽에서만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배우로서 특히 연극을 하는 배우로서 제작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예. 욕망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배우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그 제작에 대한 제작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근데 그 제작에 대한 욕망이 또 흡사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정치로 가는 그런 욕망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비슷하거든요. 추렘님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추렘님은 랩을 하시면서 예. 본인이 프로듀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CR 레코드라고 제작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표하시는 두 분이 있으십니다. 배우셨는데 배우시죠. 배우시다가
본인이 제작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치 쪽에 나가서 그 뭐 집중과를 받고 있는 분들 제가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사실 좀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예, 예. 네.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정말 잘 저걸 하면 제가 배우기 때문에 제작 입장에서 배우들이나 혹은 스태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어떤 욕망이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어떤 그런 이제는 어떤 욕망 정말 욕망이 넘치는 그런 무슨 포지션이어서 얘기인지 예, 이해가 됩니다. 그 최 대표 그러니까 최현 씨 예. 굉장히 언론에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사실 유명인이에요. 사실 유명인인데 이 그 한겨레에 예. 삼성 반도체 소녀 그러니까 삼성 백혈병 소녀의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라고 해서 인터뷰가 하나 실렸는데 지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 요걸 조금 발췌해서 예? 와,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셔서 예. 우리 울퉁불퉁 쇼에도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고 네. 압박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하도 장황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죠. 그 예, 허재영 아우 기자님께서. 진짜 정말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기자님이. 예. 자 사회극을 고집하는 이유. 최 대표가 사회극을 고집하는 이유. 왜 사회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치. 명확하다.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연극은 사회의 모순을 치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최현 대표가 최 대표는 환부를 직접 건드려서 상처를 뜯어내야만 치유할 수 있는데 요즘 연극은 피해가려고만 한다. 연극이 아픔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구실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생각할 거 많은 네.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반도체 소녀나 이런 극단 날의 공연들이 이게 오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그래서 삼성도 우리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이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희망하고 계신다. 예.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예.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참 쑥스럽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언론에 보면은 오히려 최철 연출보다는 예. 최현 대표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표자로. 대표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글 쓰시는 분들의 성향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작품으로 보여주길 원하지. 네. 이게 뭐 직접 나와서 얘기하거나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연극은 연극이나 영화나 뭐든지 좀 하고 나면 배우들이 막 인터뷰하러 나가고 어디 그치. 아침마당에 또 그럼.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야 그래야지. 뭐 알아야 보러 갈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고 혼자 다녀요? 저희가 사실 이게 모든 게 뭐 여기 음악 만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이게 뭐냐 최시아님은 또 코스튬 플레이 그 저거 작업을 하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네. 그 뭐든지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당연히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거치는데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단계들을 좀 많이 못 거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는 그렇죠. 스타일. 예. 그리고 배우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사실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작품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제작 마인드로서 오빠 감탄하고 있어. 감탄할 때 나오는 소리예요, 저 소리가.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예술가야, 이제 예술가. 한 가지 좀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 뜻이 좋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근데 그 어떤 생활고에 의해서 이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동지들이 좀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래, 아까부터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들. 연극기를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분이 그렇다고 뭐 생활을 책임져 주실 수는 없는 거고 아니면 다른 저기 투잡을 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쪽 현실은? 예. 사실 뭐 우선 저희 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6년 정도 됐는데 11작품이 많이 한 걸 수도 있지만 또 적게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은 보통 요즘은 지금 꼽히는 봄에 작품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엔 여름에도 작품을 했지만 보통 겨울에 작품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저희 형이 천연염색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아, 저- 지금도 예. 그 일을 아, 하시는 투잡이구나. 그거와 뭐 저도 뭐 진짜 십시일반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제 작업하면서 조금씩 보태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연극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벌어서 연극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그렇죠. 똑같네요, 뭐. 예,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와. 그 대신 이제 희망을 본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리스트란 작품을 할 때 네, 물론- 리스트는 용산 참사를 다뤘던 연극이죠. 용산 참사를 다룬 작품인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또 속된 말로 똔똔이라고 그러죠. 예, 예. 수지 타산이 맞아서 예. 봤어요. 예, 리스트 때. 우선 예. 그랬고 반도체 소녀 때는 반도체 소녀 히트 쳤잖아요. 나름. 예, 반도체 소녀 때는 첫 공연 때는 처음으로 흑자를 봐서 연장 가지 그걸로 않았습니까? 연장을 해서 이제는 뭐 똔똔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작업을 하게 돼서 봄에 또 작업을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또 작업을 해서 연속으로 거의 한 1년 정도 네 작품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됐거든요. 아니, 이런 경우 그러면 입소문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된 건가요? 이게 되게 궁금하네, 그게. 반도체 소녀 같은 경우는 예, 예. 반도체 소녀는 그러니까 저희 작품이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일종의 이제 시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시류하고 좀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작품들이 네. 좀 앞서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만들면서 저희 형하고 저하고 만들면서 아 이런 내용을 다루더라도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그 반도체 소녀 때 딱 시류가 맞지 않았나. 거기에 또 홍보의 효과라기보다는 입소문으로 처음에는 반도체 소녀에 많이 가게 됐었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야. 이게 소문이 나니까 예. 그야말로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뭐 그런 식으로 예. 돼서 그 전에는 사실 관객석이 저희 작품을 하면은 비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연극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쵸. 더 많으셨고 연극을 기존에 보던 연극 예, 매니아라고 예, 하던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사이에서 뭐 설왕설래가 있었고 처음으로 좀 연계해서 하게 된 거는 그 리스트 때 용산 참사위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하긴 했으나 사실 저희가 반도체 소녀 직전까지는 그런 좀 관련되신 분들의 무관심이란 표현은 그렇고 좀 아니 근데 이쪽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예. 소재로 연극을 만드는데 근데 그거는 또 일면 이해를 하는 게요. 네. 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트위터에 홍보하면서 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네. 즉석에서 생각해서 올리는 건데 예술은 사치가 아닙니다. 비타민입니다. 그런 글귀를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뭐한데 해가지고 예술 장르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여유 있을 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그냥 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전에는 옛날 역사 안에서는 그런 물론 이제 장르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들이 어떤 예술을 향유하면서 살았고 그 예술가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어떤 존재들이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99% 1%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술은 뭐 1%만 하는 거야. 99%는 그냥 못 빠지게 뭐 해라는 것들이 무의식 중에 그게 잠재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이거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희 얘기를 다루는 쪽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지 못했는데 반도체 소녀 때 뭐 오세철 교수님도 나오시고 시류도 딱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날에서 사회 문제를 다뤄주지만 그 해당된 사람들 자기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 분들이 많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지는 못했다. 예. 뭐 이쪽에서는 찾아간 거죠. 예. 조사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예, 찾아가고 뭐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그쵸.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저는 사실은 반도체 소녀 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그 1심에서 이겼어요. 그죠? 예. 결국은 이기게 됐는데 그 전까지 그 반올림이 반도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단체였는데 반올림이랑 거의 이 반도체 소녀 연극팀이랑 같이 계속 갔어요. 그냥 식구처럼.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왜
그 이승연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나름대로 저항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 한번 안 찾아가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진정성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 극단 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게 사회 문제를 팔아먹으려는 이런 게 아니라 좀 특이성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가서 재판날 가서 거기 가서 피켓 시위하고 있고 보면은 같이 거의 식구처럼.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이 예.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러더라고요. 예. 계속 그래 왔었죠. 예,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제가 배우로서 작품을 할 때 네. 그런 뭐 작품을 만들거나 그렇게 서치를 할 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이제 작업적으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분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그분들을 모르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라는 그치. 그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런 식의 접근이었거든요. 사실 네. 지금도 그런 식의 접근이고 잘 모르지만 계속 직접 가서 만나 뵙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고 예, 그런 계속 그런 경우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이게 어울리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삼성이요. 예. 효과? 삼성이요. 예, 삼성이요. 삼성. 그 북한은 김정은이 예. 그 김씨 세습 예, 왕조지 김씨 않습니까? 왕조, 예. 예. 뭐 대한민국은 자본이 지배를 하고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삼성이니 삼성이고. 예, 삼성이 세습되고. 예, 삼성이 또 세습을 이씨 하고 왕조.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엿먹을 한 소리였어요. 예. 지금까지 극단 날이 해왔던 작업이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사실 여기 왜 나왔어요? 여기 이 방송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계 1이 공연 중이고 예. 시계 1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이걸 막 홍보를 해서 울퉁불퉁 지금 8만의 시청자가 보시고 많이 또 반도체 소녀 때보다 훨씬 더 히트를 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띄워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랬으면 좋겠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까 장황한 설명을 드렸으면 좀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작품은 첫 스타트는 그 민중 가수 분들이 네. 내 작은 콘서트로 이루어집니다. 아, 네. 음악이 음악회. 있구나. 예, 음악회 음악회가 같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음악회가 있는데 생뚱맞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저는 또 그냥 비유를 들자면 좋은 음식을 드실 때 좋은 에피타이저를 드시잖아요. 예, 맞나요? 예, 그 애프타이저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노래를 그 민중 가수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저희 작품하고 관련된 노래 혹은 본인들의 노래를 불러주셔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달궈주시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작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말을 잠시만 끊을게요. 그러면은 그 삽입된 예. 그 불러주시는 노래를 한 곡을 듣고 예. 그 다음에 시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썰을 아, 예. 좋다. 쭉 한번 풀어보도록 노래까지 하죠. 하고, 예. 예. 중요한 역시. 정보를.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아름다운 세상인가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예, 네 그- 많은 삽입곡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데 예. 이 꽃다지의 노래죠. 아름다운 예. 세상인가요? 이 아름다운 세상인가요는 그 저희 반도체 소녀 때 네네. 메인 주제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그 김호철 감독님 음악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지만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너무 네. 애절해서 그럼 이 노래를 한번 예. 들어볼게요.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TV 속의 드라마처럼 먹고 사는 일 걱정 하나 없는 시나리오 같은 세상 꿈꾸던 그 세상인가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착한 이들이 끝내 이기는 그런 세상인가요?
있겠지요. 그 꿈들은 이루셨나요?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꿈 이젠 진정 느끼시나요? 돈 없으면 헛꿈인가 자본의 세상은 이렇게 우리 헛꿈을 꾸며 살게 하네요. 이제는 우리도 사랑의 꿈을 진정 이루며 살고 싶어. 자본이 걸어놓은 마법의 이 세상에 아바타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는 우리도 사랑의 꿈을 진정 이루며 살고 싶어. 자본이 걸어놓은 마법의 이 세상에 아바타에서 깨어 일어나. 아바타에서 깨어 일어나. 명방이 때문에 요즘 피곤하지. 암만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오빠 완전 힘나게 해줄까? 오빠 따라해. 아이. 진짜 피로의 복제는 민중의 소리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오늘 한말 솜씨 사랑해요 사랑해 짓궂은 않게 이야, 민중의 소리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곱슬머리 모두 다 나의 그대죠 나의 그대죠 나의 사랑 그대죠. 한국의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 네.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연달아서 광고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이런 노래들을 쭉 음악회를 먼저 하고, 네, 하고? 연극에 들어간단 말이죠. 예. 출입님이랑 오늘 소주 한잔 해야겠네. 몇 분 정도 공연을 하고서 시작을 합니까? 아, 보통 한 20분에서 한 30분 가량 정도. 왜냐면 가수분들이 계속 저 오빠 불러요. 저 오빠랑 친해져요. 저 오빠의 사회 비판 막 이렇게 뭐 사회 문제에 대한 이렇게 네. 랩으로. 법상에서는 우리도 하나의 사람표. 근데 네, 제가 아니야 한번 우리 막 이런 얘기 제가 하고 공연 전에 네. 공연 직전에 아니 공연 끝나기 전에 그 만약에 시간이 돼 주신다면 어이구. 예. 이제 무대 오늘 한번- 소주 마셔야 돼. 네, 제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랩으로 연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저는 생각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힙합이랑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그럼요.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시대가 지나갔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힙합 뮤지션들이 너무 이런 쪽을 모르는구나.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고 있는데 이거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또 젊은 친구들 힙합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고 좀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연대가 참여도 희망이야. 예, 맞습니다. 반도체 소녀 히트 친 것도 사실 연대가 잘 됐거든요. 네. 정말 여기저기 연대되고 입소문 나고 또 뭐 민중에서 들어왔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여기 다 알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최현 씨 나오니까 저는 최현 씨랑 따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사를 검색했는데 예. 우리 방송에 게스트 출연했던 관수가 이관수 씨. 네, 이관수 씨가 또 극단 날에 방문해서 그게 또 언론에 또 실렸더라고요. 예, 첫 스타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바닥이 그 바닥이 그 바닥이 이 바닥이 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극단 날이랑.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반도체 소녀가 뭐 좋은 흥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그럼요. 이때 시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그 후기 형식으로 한번 글을 이렇게 관극평 올려줘야지. 매체에다가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계를 아직 안 본 분들에게 시계를 좀 소개해주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말을 좀 던진다면 땡기게. 예. 발걸음이 딱. 땡기게. 아까 좀 장황하게 말고 얘기 딱 땡기게. 들으니까 우와 하고 싶다. 막 이거. 깨알같이 알뜰살뜰하게 한번 해주세요. 힘든 저거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작은 콘서트 후에 3가지 얘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뭐 이 에피소드 이렇게 따로 아니 뭐냐 그 시간차로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이제는 혼재되면서 저희 그 무대 3가지 시간의 무대가 있습니다. 시계가 3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멈춰진 시계, 멈춰진 시계, 그 다음에 초침만 도는 시계,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시계. 그래서 거꾸로 가는 시계는 1950년 그 사회주의 연극 운동가와 그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꾸로 가는 시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흘러가는 순차가 이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장면이 제일 마지막 장면이고, 결론인 거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구조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또 가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예. 원래 이 끝장면이 앞에 나오는 게 영화도 재밌습니다. 예, 그렇죠. 예. 메멘토처럼. 괜찮겠네. 예. 그거고 또 초침만 도는 시계는 2012년도 쌍용자동차 그 해고 노동자 19회 얘기입니다. 왜 쌍용차 얘기입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파업들이 지금 내일은 또 3개 방송사가 파업을 하고 그런 파업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특히나 더더욱 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그 유명을 달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꼭 얘기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냐 그 사실 그 나오는 얘기들은 되게 따뜻한 얘기거든요. 해고 노동자시고 그거를 이제는 그 어머니는 또 뭐 보험도 하시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사시고 또 딸이 나오는데 고3 딸이 나오는데 고3 딸 그 좀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고3 학생들 자기 뭐 알바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존중해주는 부모님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또 그게 또 그 쌍용자동차 어떤 가정 그 식구들의 얘기를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그런 어떤 따뜻함과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 얘기하고 그리고 멈춰진 시계는 그 사회자, 해설자가 나와서 그 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술을 어떤 식으로 마신다. 그냥 술입니까? 그거는 다른 의미 없이 그냥 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술도 일종의 그 자본주의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주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건 청탁불문. 그 뭐예요? 청탁불문. 청탁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렇죠. 술 마시면서? 아닙니다. 청탁불문. 맑은 술 소주와 그리고 탁한 술. 나는 청탁불문 이러길래 그 왜 술 마시면서 청주와 사장님 이거를 아직 알았는데 청탁 탁주를 가리지 않는다는 소리야. 소주랑 막걸리를 가리지 말아라. 예. 그런 이제 주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갑자기 술 한잔 하고 싶다. 그렇죠. 술이란 거는 정말 분위기 좋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만 뭐 대사에도 나오지만 술이 어느 정도 그 도달하게 되면 술을 마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술의 지배가 되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 마신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본주의도 사실 자본주의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의지만 술이 사람을 마시듯이 시계가 사람을 구속하고 이제 편하려고 만든 핸드폰이 이제 핸드폰의 노예가 되고 있고 상전이지 핸드폰은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의 상전이 돼 있는 거고. 어제 우리 와이프가 내가 막 들고 있는 거 보면 핸드폰이 상전이야 막 그랬는데 여기서 다 못 쓰죠 핸드폰이 지금은. 그래서 보통 뭐 드라마나 연극을 관람하시면 그런 시간차를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설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연대되어야 되고 그런 거지만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그치. 말자. 같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눈을 또 이렇게 넓히면은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예. 전에 반도체 소녀랑은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 도관이나 부러진 화살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묻혔던 사건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예. 심지어 뭐 법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예. 본인이 제작하시는 연극들이 혹시 그렇게 크게 한번 좀 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조용하게? 사실 터져야지.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요즘 팟캐스트도 있고 뭐 낙검수나 지금 이런 프로도 있고 혹은 이제는 뭐 콘서트나 그런 콘서트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것조차들도 각자의 이제는 포지션과 목적이 있는 거죠. 그쵸.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죠. 예. 그건 그거대로 흥하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이렇게 흥하고. 지금 각자의 하셨던- 몫을 예. 각자의 길에서 하자. 하셨던 예. 작품들을 예. 누군가가 이 상업 영화를 만들겠다. 그러면 뭐 충분히 허락을 하실 생각입니다. 사실 영화 지금 이 사람이 영화 만든다니까요. 예, 아니 저는 재현 뭐 씨가. 배우일 아니 뿐이고. 뭐 대자본이 네. 이렇게 투입해서 좀 사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오. 움직임이 이미. 이미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소녀를 뭐 이렇게 영화 하신다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나 이 다른 그쵸. 논리가 개입이 되는구나. 투자가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는 좀 뭐 단순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00% 그렇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영화계를 많이 잡고 있는 쪽이 CJ야. CJ 롯데. CJ가 예. 또 CJ가 이게 또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개입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예. 나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어. 예. 근데 부러진 화살 같은 경우는 순수 이제 정지영 감독님이 지인분들하고 해가지고 순수 제작을 하신 거고 또 뭐 그 내용 도가니는 대기업을 까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도가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이제 상식으로는 그 주인공이 너무 그 소설을 잘 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근데 이제 자본의 뭐 논리가 자본 자체를 까는 영화가 자본의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근데 반도체 소녀는 사실 히트를 친 거예요. 이 공연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 진보 쪽에 어떤 진보적인 맞아요. 감각을 약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치고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예, 동네에서는 많이 알아주시고 좀 깜짝 놀랐어요. 표가 없어서 제가 단체 관람 한 6명 정도 데리고 갔었는데 단체도 아니지만 표가 없는 거예요. 표가. 세상에.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표가 없고 막 다들 저는 사실 재미가 없었어요. 반도체 소녀가. 왜?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현 씨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더 재미있게 풀어볼 수는 없을까? 이거에 너무 몰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시계 1 이 공연을 소개를 하는데 이거만 보지 말고 다른 거에 눈을 넓히고 여력을 가지자 이런 메시지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미 그런 고민들을 다 했었구나. 예. 내가 고민했던 이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이미 연출가 대표들이 다 고민을 했구나.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그 예. 반도체 소녀의 가장 큰 시도는 영화적인 시도거든요. 네. 영화 컷이 넘어가듯이 그 네. 하얀 방과 검정 방이 이렇게 컷 넘어가는 그런 시도를 한 건데 그 마침 또 영화 관련되신 분들이 보시고 또 되게 큰 호응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기는 편했으나 예. 조금 너무 메시지 예. 뭐 약간 그런 촌스럽다는 느낌? 예. 자, 근데 자, 지금 있었어요. 보면요, 지금 우리가 4명 있지만은 이 중에서 또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연극을 일평생에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연극을 예. 진짜. 난 저런, 보긴 저런, 봤어. 저런.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게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고 주위를 봐도 연극 한 번 안 본 사람 꽤 많거든요. 많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확 뒤집어 풀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벗는 연극이라든지 네, 코미디라든지 그런 건 많이 있는 것 뭐 같아요. 뮤지컬이라든지 그쵸. 뭐 히트를 친다고 하지만 사실 히트 치는 작품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채샤가 나가서 코스프레 하고 노출을 섹시 코스프레를 하고 치료 오빠가 힙합을 해서 뮤지컬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극단 나이랑
우리도 대중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거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아, 참. 그러니까 그런 미안해요. 예, 아닙니다. 예. 그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나. 예술은 그치. 예술은 이런 장르들은 가진 자들만 해야 되는 우리가 거다. 무슨 연극을 보러 가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하지만 영화나 일단 다운로드 영화보다도 받아요. 비싸지 않습니까? 또 이 관객 여기 관람료가. 예. 근데 제가 한편으로 또 부러운 게 뭐냐면 영화나 음악은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만 이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으니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나 또 부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또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그래요? 그렇지만도 않은 게 사실 연극이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게 확대됐다고 그러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뭐 클럽이나 카페나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네. 의외로 예전에는 정말 자기 극단의 색깔이 강한 연극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극단의 연극을 찾는 연극 매니아들이 있었고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예, 있었죠. 예, 예. 그거 참 그- 멋있는 예. 시장이네 이거.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확대됐다고는 하나 그런 카페나 클럽이 물론 연극을 좀 대중화시키긴 했으나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초대 이벤트나 그런 그러니까 거. 단관해서 매진 티켓이라는 커다란 카페가 있어요. 매진 티켓 만들기 해서 사람을 모아요. 그것처럼 네. 쿠팡 같이 아. 그래서 모아서 싸게.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단체 가려면 20명, 30명씩 맨날 끌고 다녔어요, 애들을. 그러면은 기획사에서 연극 기획사에서 보내줘. 나한테는 공짜로 티켓을 처음에 한 10장을 팍 보내버려요. 보고 홍보해주고 애들 끌고 오라는 거죠, 저보고. 심지어는 요즘 제가 이번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클럽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네, 많아서 맞아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그 클럽이라는 게 참- 인터넷 카페. 클럽, 카페. 인터넷 클럽. 예, 싸이월드, 뭐 동호회.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뭐 네. 그런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어떤 좀 그 많이 참여한 사람들한테 뭐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데 맞아요. 한 번에 여러 공연들을 신청을 해서 같은 날 여러 공연들을 신청한 다음에 표는 받은 다음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건 진짜 무리하다고 야, 생각해. 그건 좀 연극은 그렇다. 표를 했으면 이게 자리를 절대로 비우면 안 되고 나랑 약속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몇 석 정도 되죠? 전 안 가봐서. 일단 지금 이거 공연 정보를 얘기해줘야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아니야? 중요해. 내가 지금 내가 언제 그러니까- 얘기하다 내가 들고 그래, 있었잖아 지금. 좋아. 시계 1 이 공연을 어디서 볼 수 있고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 세 가지 내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네. 해설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상을 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고민을 것 정말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아요. 재미라는 공연 측면을. 일시. 예, 공연 일시는 4월 1일까지 하고요. 네. 아, 그, 4월 1일까지. 일단 1회가 그러니까 요번에 첫 공연 연장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히트 치면. 근데 아마 그거는 거의 로또 수준이 아닐까 하는 지금 생각을 왜 합니다. 반응이 안 좋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 그렇습니다. 반응이 안 좋다는 것보다 아니 반도체 소녀 막 미어 터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 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 좀 감이 안 와가지고. 지금 저희 극장 110석이 110석 되는데 정도? 근데 한 지금 보니까 말은 110석인데 한 60분 70분 정도 오시면 꽉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자, 어디서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극장은 어디예요?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이라는 데서 아름다운 하고요. 극장. 네. 연극 시계 1을 치시면 예. 그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시계 더 자세한 아름다운 극장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 내리시는데요. 내려서 4번 출구로 내리세요. 4번 출구. 그러면 대면거리가 나와요. 딱. 근데 우측으로 딱 가지 마시고 그 앞에 딱 보면은 그 베스킨라빈스 있고 네. 거기로 쭉 나가면 혜화 로타리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돼 동그랗게 있어요. 돼 있네. 그러니까 차 이상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주유소 있고 주유소 있고 혜화 로타리. 건너편에 예, 건너요. 건너서 오른쪽. 건너서 오른쪽. 성대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길. 그래서 대면거리에서 4번 출구에서 주유소 쪽으로 혜화 로타리 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좀만 가시면 아름다운 극장 바로 보여요. 그렇구나. 아니, 지금 월요일 대학로에서 6년 살았잖아요, 제가. 월요일 빼고는 매일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가게가 여기 있었어. 아름다운 극장 옆에. 매일. 네. 나르는 바늘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이미 예매는 인터파크나 옥션, 메세나 대형 티켓을 해서 다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매로도 6시부터는 현매를 하시죠? 현매도 예, 하고. 1시간 전 네. 7시 예. 합니다. 평일 오후에 8시. 예. 근데 월요일은 항상 쉬고요. 예, 대학로의 모든 연극은 월요일에 쉽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토요일에는 2회 공연, 3시, 3시, 7시 공연을 하고요. 일요일에는 일요일은 3시에 공연을 한 번 하시는 거네요.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쌍용차 얘기를 해주는 연극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방송 원고를 미리 써놓고 여기 가면은 보고
나중에 대표님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그럼. 이거 되겠는데? 그리고 연극쟁이들은요 싸요 좀 사람들이. 뭐가? 술을 잘 마셔줘. 내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배우들 뭐 이러면은 아니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에 무대 인사 나왔어요 배우가. 그런 다음에 그 배우랑 소주 마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지. 근데 연극을 보러 가면요 끝나고 나서 좀 기다려. 팜플렛 사가지고 한 2,000원짜리 팜플렛이 주수 입원이 되기 때문에 팜플렛 사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좀 이따가 배우님들 나오고 이제 제작자나 뭐 연출도 나오고 이래서 아 팬이에요 누구누구 막 진짜 잘 봤습니다 이러면은 사인 착착 해주시고 저 술 한잔 이러면 술 마십니다 그날. 아, 역시 전문가십니다. 단체 관람마다 만약에 내가 한 15명 이상을 끌고 갔다 그날 무조건 배우들 총출동해서 나와서 접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장난 아니에요 연극쟁이들은. 재밌다. 술은 우리가 사줘야지 근데. 스타 대접을 해줘야 돼. 아 그래서 대학로에 연극 보러 다니시다 보면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연일시 4월 1일까지 한답니다. 네, 지금 공연 중입니다.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이고요. 연극 이름은 시계 1. 시계 1입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네, 시계 극단 1. 날.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요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거기에 좀 최선을 당연히 다하셔야 되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공연을 보시고 나서 그 일 짬내서 공연을 보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시면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은 비타민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연극, 사회 문제를 다루는 좋은 연극으로 비타민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원기 있게, 활기 있게 또 계속 우리 사는 세상 바꿔나가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선에서 이깁시다. 예, 이겼으면 좋겠어요. 최현 씨 그러면요, 또 다른 그 삽입곡 중에서 노래 너무 많지만 정말 좋은 노래 하나 골라주시자면요. 예, 제가 사실 요즘 거의 좀비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예. 네, 왜요? 왜냐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관객들을 채워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배우 뭐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늦가기 또 대학생이어서 공부가 열심히 사는 분이야. 예, 최현 씨는 항상 불타오르는 분이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대신 봐주시죠. 제목이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예, 저희 시계 1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메인 테마곡. 이게요. 예. 그럼 내 곁에 이제 누가 부르신 거예요? 그 가수 김한 가수라고요. 김한. 그 김어철 음악 감독님의 따님입니다. 중3이고요. 중3 장애 관련 동요 가수로 활동을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했다고. 중학교 3학년에 김한 가수 김한의 노래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시계 1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울퉁불퉁 하고요. 고하고요. 시계 1도 앞으로 화이팅해서 매진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시계 1 화이팅 한번 외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예. 시계 1 화이팅!